2004년 11월 17일, 일본 나라현 도미오 지구에 살던 아리야마는 아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카에데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아내 마리의 전화. 마리는 2살 된 둘째를 돌봐야 했기에 카에데는 학교가 끝나면 홀로 도보로 귀가했는데 평소와는 달리 그날은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카에데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이미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의 실종이었기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 8시 무렵 마리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발신인은 카에데였습니다. 카에데의 사진과 함께 보내져 온 내가 딸을 데리고 있다라는 메시지. 그녀는 유괴됐던 것입니다. 마리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인근 일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유괴 사건. 제발 딸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지만 다음 날인 18일 0시 5분에 카에데는 마을 도로 옆에 있는 도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익사로 판명됐지만 도랑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기에 경찰은 범인이 그녀를 살해한 뒤 도랑에 유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검 결과 폐에 쌓여있던 물은 진흙 등을 포함하지 않은 깨끗한 물이었기에 그녀가 살해당한 장소가 범인의 집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카에데의 옷에 남아있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채모로 인해 범인이 B형의 성인 남성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범인을 특정 짓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전날 카에데가 남성이 홀로 운전하는 녹색 도요타 차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은 주민들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러한 범행은 몸값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목적의 전화는 없었기에 경찰은 원한 관계의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14일 자정에 다시 한번 마리에게 카에데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자를 보냈던 범인. 문자를 확인한 마리는 옆에서 자는 둘째를 껴안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다음은 여동생 차례야 라고 보내온 범인의 문자 때문이었죠. 카에데의 휴대전화가 인근 기지국에서 송출됐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범인이 인근 지역에 아직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범인이 인근 지역에 익숙한 인물이라 판단하며 탐문 수사를 이어갔던 경찰. 경찰의 판단은 적중했고 그렇게 12월 30일 범인 코바야시 카오루를 체포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에데의 사진을 점원과 손님들에게 보여주다 의심을 받고 체포된 카오루. 당시 그는 카에데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도 딸이 있기에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점원의 신고로 카오루는 체포됐고 그의 집에서 카에데의 가방과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난 아무나 상관없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던 카오루. 범행 당시 35살이었던 카오루는 1968년 11월 30일에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스 판매점을 경영하는 아버지는 첫째인 카오루와 그의 동생에게 엄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엄격이지 자식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저지르면 곧바로 손이 올라가는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카오루가 초등학교 무렵 아버지로부터 그를 유일하게 구원해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의 가혹한 매질,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따돌림. 결국 카오루는 방황의 길로 빠져들었고 중학교 때는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도둑질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는 사업이 힘들어지자 카오루에게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 명령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 신문 배달을 하는 한편 그는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다녔지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후에 당시 심정을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억압 속에 자기 뜻대로 어느 것도 할 수 없었던 카오루. 그런 그가 고등학교 진학 후에 친구에게 빌린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보고 환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라면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성추행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범행은 처음에는 치마 들치기부터 시작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던 그는 1991년 10월에 여아의 목을 조르다 체포되며 강제추행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전에 그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고 그렇게 4년을 복역하다 1995년 11월에 가석방됐습니다. 사회로 나온 범죄자였기에 그는 직업을 갖기 어려웠고 신문 배달이나 편의점 등 신원 확인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2004년 1월에는 아르바이트 도중 신문 대금을 훔쳐 도망쳤고 그해 6월에는 다른 지역 신문 판매점에서 근무하다 태도 불량으로 1개월 만에 해고되기도 했던 카오루. 그의 인생은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작고 귀여운 여아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망을 떨쳐내지 못한 그는 결국 2004년 11월 17일 렌터카를 몰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도미오 지구에서 귀가 중이던 카에데를 발견하고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접근했던 카오루는 곧바로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아저씨가 잠시 잊고 온 물건이 있어서 집에 들렸다가 바로 데려다 줄게 라며 카에데를 안심시킨 뒤 저기가 아저씨가 사는 아파트인데 짐이 좀 무거워 도와줄래? 라는 말을 하며 카오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잠시 방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카에데에게 카오루는 손이 더러워졌으니 목욕을 하자 권했고 그녀가 몸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그는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이대로 카에데를 돌려보내면 자신이 벌인 일을 부모에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인생은 끝이 날 것이라 생각했던 카오루. 그는 결국 카에데를 살해했습니다. 이른 저녁 카에데의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귀가하지 않은 딸이 걱정된 어머니 마리의 전화였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마리의 동요된 목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카오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성취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이죠. 이후 그는 카에데의 시신을 인근 도랑에 유기한 뒤 찍어둔 그녀의 사진과 자신이 딸을 데리고 있다는 문자를 마리에게 보냈습니다. 며칠 뒤 한 술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카에데의 사진을 손님과 점원에게 보여주었던 그는 자신과 이혼한 아내 사이에 사망한 카에데 나이 또래의 딸이 있기에 이번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카에데의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는 의심받았고 그렇게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기 위해 밤에는 눈에 띄기 어렵지만 낮이 되면 쉽게 발견되는 곳에 카에데를 유기했다 밝혔던 카오루. 체포된 그는 반성의 기분도 회생할 자신도 없다. 빨리 사형 선고를 받고 다른 범죄자들처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선 유가족들은 카오루에게 극형 이상의 형을 주고 싶다 밝히며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결국 카오루는 2006년 10월 11일에 사형이 확정됐고 2013년 2월 21일에 형을 집행당했습니다. 카에데의 아버지가 공판 당시 법정에서 남긴 증언을 끝으로 임한 글을 마칩니다. 카에데와 재회한 것은 나라연에서였습니다. 하얀 천이 넘겨지는 순간 카에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평소에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았죠. 돌아온 집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카에데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며 딸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카에데와 이야기하고 싶다. 집에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만 나서면 딸이 죽어있던 장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몇 번이나 이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에데의 집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딸이 돌아올 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딸에게 더 이상 외로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아내도 감정을 억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공포의 구렁텅이로 빠져나와 슬픔과 절망의 계곡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카에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가족 4명이 평범하게 웃고 즐겁게 살고 싶다.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 슬펐던 일 등을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에게 극형 이상의 형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딸이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그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